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흔히 지혜가 쌓이고 여유가 생기는 것이라 말하지만 100년을 넘게 살아온 제가 보기에는 조금 다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들이 하나 둘씩 내 곁을 떠나가는 과정이며 결국에는 가장 소중한 나 자신을 지키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하는 시간입니다. 특히 65, 이 나이는 인생이라는 긴 여행에서 아주 묘한 지점입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은데 마음은 자꾸만 젊은 시절의 나를 불러 세우기 때문이지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금은 무거운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생이 조금 더 평온하고 품격 있기를 바라는 이 늙은이의 진심 어린 당부입니다. 65이 너머집 대문을 나설 때 여러분이 무심코 잊고 나가는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잊는 순간 평생 일궈온 재산도 하나뿐인 목숨도 허망하게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50살 때의 당신과 65세의 당신은 다릅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고 거칠며 때로는 무심합니다. 제가 겪어본 바로는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방심,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근거 없는 믿음에서 시작되지요. 길을 걷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은 발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몸의 속도를 앞질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집 밖으로 나갈 때 지갑이나 열쇠를 챙겼는지는 확인하지만 내 몸의 상태와 내 마음의 무게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집 밖은 싸움터입니다. 차들은 쌩쌩 달리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사정으로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65세 우리는 더 이상 주역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안전은 시작됩니다. 제가 아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고 자식들도 다 키워보낸 뒤 이제 막 삶의 여유를 즐기려던 참이었지요.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횡단보도의 파란불이 깜빡거릴 때 예전처럼 뛸 수 있다고 믿고 몸을 던진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머리로는 충분히 건널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은 그의 다리는 이미 그 속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한순간의 사고로 그의 삶은 멈추었고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경고입니다. 집을 나서는 순간 당신의 자신감을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그 자리에 조심성과 겸손함을 채우십시오. 몸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고집은 더 이상 용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과 가족에 대한 무책임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이가 들면 서러움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길에서 젊은 사람이 어깨를 치고 지나가도 식당에서 종업원이 무례하게 굴어도 마음이 상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런 사소한 일에 마음을 쓰고 에너지를 쏟기에는 우리의 시간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집 밖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지키는 것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한 발짝 물러설 줄 아는 여유입니다. 이 육신은 이제 낡은 집과 같습니다. 겉보기에 멀쩡해 보여도 기둥이 약해지고 지붕이 셀 수 있습니다. 그런 집을 가지고 비바람 속으로 뛰어드는 이는 없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으면 나가지 말고 몸이 무거우면 쉬어야 합니다. 65 이후의 삶은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쉬는 것에서 그 가치가 결정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집을 나설 때 부디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오늘도 서두르지 말자. 나를 귀하게 여기자. 그리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자. 이 사소한 다짐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고 평생 모아온 재산을 지키는 첫 번째 걸음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차갑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스스로를 따뜻하게 보살필 때 그 차가운 세상도 여러분을 함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3가지 절대 금기 사항을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라 제가 100년의 세월을 통과하며 몸소 깨달은 생존의 지혜입니다. 65을 넘기면 우리는 세상과 새로운 조약을 맺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몸과 화해하는 법입니다. 제가 살아보니 노년의 삶에서 가장 큰 적은 외부의 위협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젊은 날의 나였습니다. 집을 나설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 그리고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첫 번째 금기는 바로 내 몸이 예전 같을 거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입니다. 많은 분이 집 밖을 나설 때 여전히 마음만은 30살, 40살의 청춘이라 착각하곤 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 2칸씩 성큼성큼 오르고 신호등이 깜빡거리면 당연하다는 듯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용기가 아니라 무모함입니다. 65 이후의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뿌리를 흔드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뼈가 약해지고 근육이 줄어든 상태에서 당하는 한 번의 넘어짐은 평생 일궈온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병상에 눕는 순간 여러분이 지키고자 했던 재산은 병원비로 흩어지고 여러분의 존엄함은 타인의 손길에 맡겨지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평생을 산 사나이로 불릴 만큼 건강하셨습니다. 70이 넘어서도 뒷산을 가볍게 오르내리셨지요. 그런데 어느 비가 살짝 내린 오후 이 정도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서둘러 길을 건너려다 미끄러지셨습니다. 젊은이에게는 엉덩이 한번 털고 일어날 일이었지만 그분에게는 고관절이 부서지는 치명상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분은 다시는 예전처럼 걷지 못하셨고 그토록 아끼던 집을 팔아 요양원으로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한순간의 서두름이 내 몸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은 그 오만이 평화롭던 노후를 송두리째 바꿔버린 것입니다. 집 밖을 나설 때는 반드시 내 발바닥이 지면에 닿는 느낌을 온전히 느끼며 걸어야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나는 이제 느리게 걷는 법을 배우는 중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속삭이십시오. 남들이 나를 추월해 가도 괜찮습니다. 먼저 가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안전하게 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속도에 나를 맞추려 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돌아가도 여러분만의 느린 박자를 지켜야 합니다. 또한 물건을 드는 일에도 자존심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시장에 가서 짐이 무거워지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배달을 시키십시오. 이 정도는 들 수 있다는 객기가 허리와 무릎을 망가뜨립니다.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마음도 병듭니다. 마음이 병들면 세상을 보는 눈이 어두워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게 됩니다. 결국 내 몸을 돌보지 않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는 일과 같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평생 살아온 삶의 기록입니다. 낡고 다른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만큼 열심히 살았다는 훈장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낡은 기계일수록 더 세심하게 기름을 치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듯 우리의 몸도 그래야 합니다. 문 밖을 나설 때 신발끈을 고쳐 매며 다짐하십시오. 오늘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겠다. 내 몸이 허락하는 만큼만 움직이겠다. 이것은 단순히 생명을 보존하는 문제를 넘어 삶의 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함이 있을 때 비로소 노년의 품격이 생겨납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세상과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깊은 호흡으로 세상을 품으십시오. 여러분이 천천히 걷기 시작할 때 젊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길가의 꽃도 보이고 하늘의 구름도 보일 것입니다. 안전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실천입니다. 65 이후의 삶에서 가장 큰 자산은 은행에 있는 돈이 아니라 내 두 발로 자유롭게 화장실에 가고 산책을 할 수 있는 건강입니다. 그 자산을 지키기 위해 오늘부터 집 밖을 나설 때 속도라는 이름의 악마를 집안에 가두고 나오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첫 번째 열쇠인 집 밖을 나서는 순간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아름다운 풍경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용해 자신의 배를 채우려는 차가운 욕심들도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65을 넘긴 우리가 두 번째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금기는 바로 낯선 이가 건네는 과도한 친절에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특히 내 마음이 외롭고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을 때 이 금기를 어기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연기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노년이 되면 몸에 기운이 빠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마음의 빈자리입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갈 때 누군가 다가와 내 말을 들어주고 어르신 건강해 보이시네요. 어머니 정말 고우세요라며 따뜻한 말을 건네면 마음의 빗장이 쉽게 풀리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아무런 대가 없는 친절은 흔치 않습니다. 특히 집 밖에서 만나는 모르는 사람이 베푸는 친절에는 반드시 그만한 목적이 숨어있기 마련입니다. 요즘 세상은 참으로 영악합니다. 머리 희끗한 노인들이 어디에 모이는지 무엇을 불안해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약,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해준다는 투자 이야기 혹은 외로움을 달래줄 종교단체까지 그들은 여러분의 불안과 외로움을 먹고 삽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며 받은 퇴직금을 그저 따뜻하게 말을 붙여준 한 젊은이의 꼬드김에 넘어가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그 젊은이는 그분에게 아들보다 더 살갑게 굴었습니다. 매일 아침 안부 전화를 하고 맛있는 음식을 사다 주며 신뢰를 쌓았지요. 하지만 그 목적은 결국 그분의 통장에 들어있던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사람을 믿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을 믿는 것과 내 삶의 기반을 내어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재산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젊은 시절 잠을 줄여가며 일하고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며 아껴온 여러분의 인생 그 자체입니다. 그 소중한 인생을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의 말 몇 마디에 걸어서는 안 됩니다. 집 밖에서 누군가 돈 이야기를 꺼내거나 내 자산 상태를 묻거나 비밀스러운 기회를 제안한다면 그 즉시 마음의 문을 닫고 자리를 피하십시오. 그것은 무례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태도입니다. 나는 돈이 없다. 나는 자식들이 다 관리한다. 라고 딱 잘라 말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무안해할까 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여러분을 위하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의 주머니를 먼저 살피지 않습니다. 또한 노년의 영혼을 갉아먹는 잘못된 인연들도 경계해야 합니다. 밖에서 만난 사람들이 내 처지를 동정하거나 반대로 내 재산을 부러워하며 다가올 때 우리는 우쭐해지거나 마음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진정한 친구는 오랜 세월을 함께 견디며 검증된 이들이지 길 위에서 갑자기 나타난 이들이 아닙니다. 내 외로움을 달래줄 사람을 밖에서 찾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차라리 혼자 조용히 책을 읽거나 공원을 산책하며 스스로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혼자서도 평온할 수 있는 사람만이 타인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65 이후의 삶에서 사람은 가장 큰 축복이자 가장 큰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집을 나설 때 여러분의 귀는 열어두되 마음의 열쇠는 여러분만이 꽉 쥐고 계십시오. 달콤한 말은 귀를 즐겁게 하지만 쓴 진실은 영혼을 살찌웁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너무 잘해준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왜 나에게 이토록 친절할까?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생을 지켜줄 방패가 될 것입니다. 돈을 잃는 것은 단순히 재산을 잃는 것이 아니라 남은 생의 선택권을 잃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기댈 수밖에 없게 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없게 되며 결국 마음의 자유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니 부디 문 밖에 낯선 친절을 경계하고 또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의 귀한 인생을 누군가의 먹잇감으로 내어주지 마십시오. 그것이 100세를 산 이 늙은이가 여러분께 간절히 드리는 당부입니다. 집 밖을 나서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과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시장 바닥에 소란스러움, 꽉 막힌 길 위에 경적 소리, 그리고 나를 배려하지 않는 젊은이들의 무심한 눈빛까지 65을 넘긴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슴에 새겨야 할 세 번째 금기는 바로 화나는 마음을 입 밖으로 내뱉는 것입니다. 즉, 내 안의 분노와 가시돋친 말을 다스리지 못하고 함부로 내뱉는 어리석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상하게도 서운한 마음이 먼저 앞섭니다. 길을 가다 젊은 사람이 어깨를 치고 지나가면서 사과 한마디 없을 때, 혹은 식당에서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의 음식이 먼저 나올 때, 예전 같으면 허허 웃고 넘길 일도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밀어 오르곤 합니다. 내가 나이가 몇인데 감히 나를 무시해? 라는 생각이 고개를 들지요.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그 화를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여러분의 품격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노년의 분노는 독약과 같습니다. 화를 내는 순간 혈압이 치솟고 심장이 요동칩니다. 젊은 시절에는 금방 가라앉던 열기도 65이 넘은 몸에는 치명적인 타격을 줍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지요. 반대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평생 쌓아온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밖에서 만난 무례한 사람과 싸워서 이긴들 무엇하겠습니까? 이겨도 몸이 상하고 지면 마음이 상합니다. 결국 어느 쪽이든 우리에게는 손해일 뿐입니다. 제가 살아오며 깨달은 가장 큰 지혜 중 하나는 침묵의 힘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무례하게 굴 때 똑같이 맞서 싸우는 것은 그 사람과 같은 수준이 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저 묵묵히 바라보며 한 걸음 물러설 줄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의 무게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생각하지만 세월이 흐른 뒤 돌아보면 끝까지 웃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이였습니다. 집 밖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기분 나쁜 말을 들었을 때 마음속으로 숫자를 10가지만 세어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저 사람은 아직 인생의 깊이를 모르는구나. 내가 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품어주는 것이다. 분노를 내뱉지 않고 안으로 사귀는 것은 참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평화를 지키는 방패를 드는 일입니다. 가시 돋친 말은 부메랑이 되어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
내가 뱉은 거친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화를 돋우고 그것이 큰 싸움으로 번져 몸을 다치거나 법적인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말을 줄여야 합니다. 밖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내 자랑을 늘어놓거나 남을 가르치려 들거나 불평불만을 쏟아내지 마십시오. 듣는 이 없는 잔소리는 소음일 뿐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야 할 때는 오직 따뜻한 격려와 감사의 말을 전할 때뿐이어야 합니다. 고맙네, 수고했어, 괜찮네와 같은 부드러운 말들은 주변의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고 그 따뜻함은 결국 나를 지켜주는 안전망이 됩니다. 세상은 점점 더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상처로 날이 서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갈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무기는 날카로운 칼이 아니라 부드러운 솜사탕 같은 마음입니다. 누군가 나를 밀치면 바쁜 일이 있나 보구나 하고 넘기십시오.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나는 이미 내 인생을 충분히 가치 있게 살아왔다고 스스로를 다독이십시오. 타인의 평가나 행동에 내 기분을 맡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은 보석함과 같아야 합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것만 담아내보내십시오. 거친 말, 원망하는 말, 질투하는 말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그 보석함은 깨지고 맙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늘 내가 한 말 중에 후회되는 것은 없는가? 라고 되짚어 보십시오. 만약 침묵으로 하루를 잘 보냈다면 여러분은 오늘 하루 가장 훌륭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평온한 노후는 입에서 시작되어 입에서 끝납니다. 말을 아끼고 마음을 다스릴 때 여러분의 얼굴에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평온한 빛이 깃들 것입니다. 그 빛이 바로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입니다. 부디 오늘 문 밖을 나설 때 입술 위에 무거운 자물쇠 하나를 기분 좋게 걸어두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집을 나설 때 잊지 말아야 할 3가지 금기, 즉 내 몸의 한계를 잇는 오만함, 낯선 이의 친절 뒤에 숨은 욕심, 그리고 화를 참지 못하는 입술의 가시를 지키는 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점으로 모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그리고 평온하게 집으로 돌아올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을 살아오며 제가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순간은 대단한 업적을 이뤘을 때가 아닙니다. 해 저문 저녁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와 대문을 열 때 나를 반겨주는 따뜻한 공기, 그리고 오늘 하루도 아무 일 없이 무사히 돌아왔다는 안도감을 느낄 때입니다. 65 이후의 삶에서 성공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다치지 않고 남에게 속지 않고 내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고 다시 내 방 침대에 눕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성공입니다. 인생의 황혼기는 마치 산을 내려오는 길과 같습니다. 올라갈 때는 앞만 보고 숨가쁘게 달렸지만 내려올 때는 발밑을 조심하며 주변의 풍경을 감상해야 합니다. 내려가는 길에 넘어지면 올라올 때보다 훨씬 더 크게 다칩니다. 그래서 노년은 더 많이 가지려는 시간이 아니라 가진 것을 잘 지키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내 건강을 지키고 내 재산을 지키고 무엇보다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 말입니다. 가끔 창밖을 보며 생각합니다. 세상은 참으로 빠르게 변하고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 같은 노인들은 때로 소외감을 느낍니다. 하지만은 서운해할 필요 없습니다. 나무도 겨울이 되면 잎을 떨구고 스스로를 비워내야 봄에 새순을 틔울 수 있듯이 우리도 노년이라는 겨울을 맞아 불필요한 욕심과 고집을 비워내야 합니다. 집 밖에 세상이 나를 대접해주지 않는다고 화내지 마십시오.
세상이 나를 잊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세상의 소란함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 것이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와 신발을 벗을 때 스스로의 발을 보며 고생했다고 말해 주십시오. 오늘도 낯선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무례한 말에 맞서지 않으며 내 몸을 아껴가며 잘 돌아왔구나 하고 칭찬해 주십시오. 이런 하루하루가 쌓여 여러분의 인생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노년의 아름다움은 주름 없는 얼굴이 아니라 풍파를 겪고도 잔잔함을 유지하는 호수 같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젊은이들에게 한마디 덧붙이자면 여러분의 곁을 지나가는 노인들의 느린 발걸음을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그 발걸음은 여러분이 걸어갈 미래의 모습이며 수많은 세월을 견뎌온 숭고한 무게입니다. 그리고 우리 노인들은 젊은이들의 무지를 가르치려 들기보다 우리가 먼저 평온하고 단단한 삶의 본보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며 우리가 이 땅에 남길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돈은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을지 모르나 노년의 건강과 명예는 한 번 잃으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부디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가슴에 새기고 매일 아침 문 밖을 나설 때마다 스스로를 점검하십시오. 나는 오늘 나를 지킬 준비가 되었는가? 이 질문이 여러분을 예기치 못한 불행으로부터 구해줄 것입니다. 인생은 긴 여행입니다. 그리고 모든 여행의 끝은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길 위에 햇살이 가득하기를, 비바람이 불어도 꺾이지 않는 든든한 마음의 지팡이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저무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잘 익은 과일은 향기가 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의 노후도 그와 같이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하기를 빌며 이 늙은이의 긴 이야기를 마칩니다. 무사히 그리고 안녕히 돌아오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